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모그린텍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모그린텍은 테슬라의 자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이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에 많이 좌우됩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이 테슬라가 이 중국산 히토류 자석을 소재로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페라이트 코어에 대해서 이제 부품에 적용하는 사례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기차에서 모터같이 빠른 회전력을 가져오려면 이 자석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자석 물질은 주로 중국산 히토류 자석류들을 이제 사용해서 자석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 중국산 히토류가 중국 정부가 이 히토류 자석류들을 수출하는 걸 규제를 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이 중국산 히토류 자석보다는 이게 히토류 자석 소재보다는 좀 그 자석의 하여튼 그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런 페라이트 코어를 더 그 복합적으로 이제 그 분말을 만들어서 합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자성의 성질을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의 소재만큼 이제 이런 자성을 띠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페라이트 코어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소재나 또 ESS 쪽에 들어가는, 또 그리고 이제 전자파를 차폐하는 그런 소재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기차에도 그렇고 5G에도 그렇고 ESS에도 이제 이런 이 코어, 페라이트 코어 같은 이 자성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에 그 아모그린텍의 이러한 자석 물질들, 자석 부품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전기차나 5G나 ESS 같은 이 시장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하고 5G, ESS, 차세대 IT에 모두 사용되는 이 고효율 자석 물질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자성 부품을 만들어서 이 전기차 부품으로 납품하기도 하고, 5 통신 장비 안에 들어가는 전자파 차폐 부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ESS 안에 또 이런 그 자석 물질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이런 전기차나 5G나 ESS나 또 차세대 IT 쪽에도 이제 이런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자석 물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그린텍이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다가 자성 부품을 납품한다고 해서 기대를 좀 했지만, 의외로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그렇게 많이 양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품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 엔드 유저인 그 완성품 업체가 양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품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이 완성품 업체가 이 양산을 숫자를 줄이게 되면 곧바로 그 부품 업체는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 지난 상반기, 올해 상반기의 이 실적인데요. 전체 매출액 중에 이 첨단 소재 쪽에 들어가는 자성 부품 쪽에 소재에 들어간 게 39.83%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에너지 환경 ESS 쪽에 또 32% 정도가 들어갑니다. ESS 쪽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이 미국 쪽에서 ESS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태양광이나 특히 이제 각 지역마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가정 내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밤에 태양광이 없는 밤 시간에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ESS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ESS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석 물질, 이 자석 부품도 또한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수요가
이 자석 물질에 대한 수요가 필요로 하는 이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줄었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서 부품업체들에게 가격을 동반해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이 부품업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아예 그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완성차, 즉 엔드 유저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고, 영업이익은 19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매출 원가가 이 매출 외형이 주는 것만큼 매출 원가도 함께 줄어들었고, 또 판관비 관리에서 또 어느 정도 좀 작년보다는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은 한 19억 정도 발생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금융 수익이 그래도 좀 23억 정도 발생해 주면서, 그래도 물론 금융 비용이 26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융 수익이 발생한 게 좀 커버가 돼 버려 가지고 상쇄돼 버려 가지고 겨우 이제 단기 순이익은 4억 3천만 원 정도로 겨우 이제 단기 순이익을 내는 정도가 냈습니다. 작년에 이제 63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겨우 적자를 면한 정도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나빠졌지만, 요번에 이제 3분기 때 아모그린텍의 주요 거래처인 미국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내놓으면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생산량의 약 30% 정도가 업된 생산량을 보여줄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그린텍의 그러한 30% 정도 증가된 부품을 감안할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30% 이상 업된다고 생각해 볼 때 말 그대로 수익성도 그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단기순이익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매수세가 많이 몰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모그린텍의 최대주는 김병규 회장이고, 이쪽이 40.32%를 갖고 있는 개인 최대주이면서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3.88% 갖고 있고, 특수환경 포함해서 47.09%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아모그룹 계열을 보면 김병규 회장이 가장 최전점이 있고, 아모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계열사인 아모그린텍과 아모센스, 아모라이프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 중에 김병규 회장은 개인적으로 아모그린텍 지분을 40.3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최대주주가 됩니다. 아모그린텍에. 그만큼 아모그린텍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병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죠. 물론 아모센스도 한 62% 정도 김병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아모그린텍의 이 고효율 자성 부품이 사용되는 걸 보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도 고효율 자성 부품을 납품한다는 게 알려졌지만, 이 사이버 트럭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량이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아모그린텍의 자성 부품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못했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도 좀 아쉬움이 났지만, 요번 테슬라의 3분기 실적, 이 3분기 실적이 이 모든 판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의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 3분기 실적 이후에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내년 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적보다 최소한 30% 이상, 그리고 생산량의 30%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부품업체들이 30% 정도 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작년에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주거래처인 테슬라의 실적 둔화와 이런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장기간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러다가 요번에 내년 3분기부터, 그러니까 내년 2025년부터는 30% 이상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이제 생산량 자체도 3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렇게 되면 아모그린텍은 그만큼 늘어난 부품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모그린텍이 테슬라의 전기차하고 테슬라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그만큼 많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 아모그린텍이 올해 들어와서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이번에는 이 아모그린텍의 실적을 돌려놓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22%나 급등했기 때문에 이 아모그린텍도 그래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다분히 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일종의 그 선거 유세랄까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22%나 급등하는 게 솔직히 좀 그 의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급등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일종의 미국 대선을 앞둔 그 일종의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나름대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이 테슬라에 납품한 업체들의 이 실적에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또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아모그린텍은 요번에 테슬라가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전기차 대중화와 ESS 이 관련해서 이 전기차 자성 부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는 실적 개선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저가 매수세를 불러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